맞습니다. 김용진입니다. 영상을 안 올린 지 3개월이나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최근에 영화를 잘 안 보기도 하고요.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영화를 봐도 뭔가 생각할 거리가 잘 안 떠오른 게 사실이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부업 내지는 소일거리로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남는 시간은 웬만하면 거기에 할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블이라는 어플인데 요즘 케이팝 아이돌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수들이 기존에 있던 방송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컨텐츠들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국어를 사용한 언어 유희라든지 한국인만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코드가 들어간 농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드립을 치면 외국인 팬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일단 그걸 설명해주는 어플이 바로 이 리블이라는 어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걸 제 친구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저를 강남으로 불러내서 피자를 사주더니 우리 팀의 프로미스나인 담당자는 너다. 이렇게 저의 발목을 잡아 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와의 의리도 있고 어떤 뿌리 깊은 노예 근성으로 그런 설명충 활동을 하고 있었죠. 푸나 유튜브를 처음부터 정주행을 하면서 그게 요즘 근황이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저처럼 소수의 업로드 담당자들이 직접 업로드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어플 안에서 아무 이용자나 설명하고 싶은 영상을 추가하고 본인이 직접 그 노트를 추가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더 관심 있으시면 많이 써주시고 추가도 해주시고요. 이 일도 내가 제일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받는 것 하나 없이 개인 채널을 할애해서 홍보까지 해주고 피자 한 판 갖고는 될 게 아니죠. 차 대표 나한테 잘 하라고. 아무튼 다름이 아니라 이른바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창작자들이 보여주는 그런 예술 작품들도 날이 갈수록 고차원적이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중음악이 그 음악이라 하면은 이제 청각적인 요소인데 이런 청각적 요소만으로 이루어지는 시대는 진작에 끝이 났고 요즘 데뷔하는 아이돌들을 4세대라고 분류하던데 이런 4세대 아이돌들은 팀마다 세계관이라는 독자적인 세계관 개념이 있고 이게 노래 속에도 있고 뮤비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이걸로 웹툰 같은 것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덕질도 공부를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따지고 보면 예전에도 3세대 아이돌 때도 엑소는 초능력이 있다든지 AOA는 천사라는 설정이라든지 이런 컨셉들은 다 있었는데 특히 BTS는 벌써 10년 차 아이돌인데 데뷔했을 때부터 그 본인들의 개별 앨범들을 연작으로 발매하는 그런 시도도 꾸준히 해왔고요. 아무튼 오늘 리뷰할 작품은 르세라핌의 Impurities라는 노래의 뮤비입니다. 이 노래는 최근에 나온 미니 이지 엔티프라질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타이틀곡은 아니고요. 르세라핌도 4세대다 보니까 크림슨 하트라는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관이 있는데 지난 앨범에 수록된 블루 플레임이라는 노래에 이어서 Impurities라는 곡도 이 세계관의 테마곡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웹툰도 만들고 웹소설도 만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고요. 근데 차라리 잘 된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 뮤비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말을 해도 그걸 반박할 근거가 되는 레퍼런스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거기다가 이 뮤직비디오라는 매체가 영화와 특히 비교를 하자면 길이가 압도적으로 짧다 보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서사를 통한다기보다는 되게 추상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옛날에는 뭐 드라마타이즈 된 뮤비도 있긴 했지만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말해도 왠지 그럴듯해 보인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impurity, 불순물이라는 뜻의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도입부를 보면 멤버들이 하얀 옷을 입고 누워있는데 조명 색깔이 그 멤버들, 인물들 위로 비춰졌다가 말았다가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뜻하는 바가 뭔지는 굳이 가사가 됐든 대사가 됐든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미 감이 오고 있죠. 르세라핌이 올해 데뷔해서 이제 겨우 두 번째 앨범이긴 하지만 두 번의 타이틀곡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주제는 꺾이지 않는 용기입니다. 나를 다치려 하는 것에 당당히 맞서고 그럼으로써 더 강해지겠다. 나는 완전해지겠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곡, 이 뮤비에서도 하얀 옷은 순수함, 그리고 입혀지는 색깔은 실현을 뜻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사를 봐도 그래 보이거든요. 아무튼 노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배경도 하얗고 인물들도 하얀데 그 인물들이 붉은색 마른 목골의 카펫 위에 누워있죠. 이 크림슨 하트라는 세계관 안에서 주인공들로 하여금 모험을 시작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붉은색 목걸이라고 합니다. 마법 세계에서 차단되어서 지내던 주인공들이 마법이 담긴 목걸이를 발견하고 모험을 시작하는데 이제 그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바꿔 말하자면
아무 문제 없이 되게 안정적으로 살아오던 주인공들의 일상에 시련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이어서 조명이 줄어들고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서 붉은 파편들이 모여서 목걸이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왜냐면 사람들이 확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되게 그 반대로 흘러가거든요. 보석으로 형상화된 시련이 파편으로 흩어져서 나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자아내는데 이건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1절 후렴부터는 인물들에게도 색깔이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색이 확산되는 붉은색이 아니라 그 반대 속성을 가진 푸른색 계통이죠. 아직까지는 이 영상에서 인물들은 배경입니다. 부각되는 주인공격이 되는 개체가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영상 예술의 속성입니다. 연극 같은 경우는 관객들과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관객과 무대는 제4의 벽이라는 암묵적으로 약속된 장치로 나눠져 있지만 어쨌든 같은 3차원 공간이에요. 그런데 영상은 그걸 다시 2차원 공간 안에 압축해서 보여주는 매체입니다. 높이와 너비의 차원은 남아있지만 앞과 뒤라는 깊이의 차원이 없어져 버리죠. 더군다나 이 뮤비는 시작부터 온통 똑같은 색뿐입니다. 사람도 하얀색이고 건물도 하얀색이고 건물에 나와 있는 빈 공간도 심지어 하얀색입니다. 대신에 벽이 있고 기둥이 있고 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객들은 뭐가 앞에 있고 뭐가 뒤에 있는지 알 수 있죠. 벽과 기둥 그리고 사람들까지 전부 확산의 배경이 되는 캔버스입니다. 똑같이 하얀 색깔인 캔버스들을 깊이를 두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이 캔버스들 중 어느 깊이에 위치한 캔버스에게 색깔이 입혀지느냐죠. 아무튼 2절로 넘어가면 깊이의 차이가 좀 더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단색이지만 명도의 차이로 흑과 백의 대비가 생겨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조명이 전환되면서 공간을 균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보석들을 보여줍니다. 이미 확산은 끝났고 붉은색이 모든 공간에 존재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아예 조명을 역으로 배치함으로써 인물의 형상을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인물을 실루엣을 통해 부각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이제 캔버스들 사이의 구분은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2절 후렴에 이르면 배경이고 인물이고 아무런 구분 없이 시간에 따라 같은 색깔로 일렁입니다. 근데 그 색은 노란색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붉은색과 푸른색 사이에 있는 굉장히 중성적인 색이죠. 자, 근데 2절도 끝나고 브릿지에 진입하면 이 확산이라는 주제가 한층 더 진화합니다. 여기에는 지금껏 영상에 나왔던 모든 장면들이 몽타주로 합쳐져 있어요. 인물과 벽을 같이 칠하는 장면도 있고 인물을 하얗게 놔두고 벽만 칠하는 장면도 있고 2절에서처럼 아예 인물을 없애버리는 장면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 캔버스들이 공통점을 공유하기도 하고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 별개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사실 얘네는 별개의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냥 부분이 곧 전체이고 우주가 곧 개인인 그런 관계에 있죠. 이런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이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릭 배송의 루시의 결말도 그렇고 스파이크 존스 감독의 그녀도 그렇고 아무튼 우리가 생각했던 깊이의 차원을 나누는 경계는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의 인식 속에서 무너졌던 거고 애초부터 없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차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메라가 이제는 회전을 하면서 촬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좌우의 차원과 앞뒤 깊이의 차원을 나눠서 생각하던 게 그렇게 구분을 하던 게 아예 무의미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지 자체가 회전하면서 앞뒤였던 것이 좌우가 되고 그 반대도 성립을 하니까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1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확산이라는 개념과 반대되는 영상이 나왔었죠. 보석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던 파편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시간의 전후 구분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말부도 그렇습니다. 시간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카펫만 제외하고 모든 것이 똑같은 하얀색이었는데 하얀색이 모든 곳에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맨 뒤에 벽만 하얀색이고 나머지는 다 까맣습니다. 심지어 부각되어야 할 인물들까지. 색깔이 시간이 지나면서 퍼지는 게 아니라 퍼져 있는 상태에서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2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인물이 그렇다고 해서 부각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빛과 어둠을 바꿈으로써 다른 방향으로 부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얀색이냐 검은색이냐 따지는 것도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방에 위치해서 그렇게 빛을 발하는 벽이 시작할 때에도 맨 뒤에 있는, 심도상에서 맨 뒤에 있는 벽이었나? 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결국 이 작품을 통틀어서 표현하고 싶은 건 진화입니다. 차원의 제약과 그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약이죠.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이거예요. 우리의 주인공들이 붉은 목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서 시련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강한 존재로 성장해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보면 노래가 시작하기 전에 도입부의 영상도 다 복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색이 입혀졌다가 말았다가 하는 게 후반부 구성이랑 똑같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몽환적이면서 또 생각할 거리를 곱씹어보면 많이 던져주는 그런 뮤비였습니다. 사실 노래만 놓고 봐도 굉장히 좋은 노래고요. 저는 이번 앨범이랑 전에 앨범 둘 다 타이틀곡보다는 이 세계관을 상징하는 테마곡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언젠가 또 돌아오겠습니다.